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범주형 자료, 특히 범주형 자료가 하나일 때, 일별량이라고 하는데 범주형 자료가 하나일 때 어떻게 데이터를 분석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범주형 자료는 뭘로 정리가 돼야 되냐면 표로 정리를 해야 됩니다. 표. 미리 말씀드리면 범주형 자료는 표로 정리가 되고요. 수치형 자료는 평균으로 정리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수학 시간에 배웠죠. 키, 그러면 평균 키가 얼마가 되느냐,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성별, 그러면 남자 몇 명, 여자 몇 명,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누누이 얘기했지만 자료의 형태가 범주형 형태냐 수치형 형태냐에 따라서 정리 요약하는 방법도 틀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 범주형 자료일 때는 항상 표로 정리를 합니다. 무조건. 평균으로 정리가 안 돼요. 네. 왜냐하면은 그룹이기 때문에 그룹에 따라서 우리가 카운트를 해서 재야 됩니다. 여기는 평균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표죠. 여러분들 표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죠? 표로 이렇게 정리를 하죠. 그죠? 이 표를 우리가 도수 분포표라고 부릅니다. 정확한 의미로 도수 분포표. 도수라는 거는 우리가 여기 보면 빈도를 의미합니다. 빈도는 영어로 프리퀀시고요. 개수를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도수를 우리가 나타내 주고요. 이 도수에 따라서 전체 퍼센테이지를 또 나타내 주죠.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도수표를 정리할 때 범주에 속한 객체 수하고 비율로 나타내 주는데, 특별하게 우리가 순서 자료일 경우에는 누적 도수라는 거를 이렇게 해줍니다. 자, 왜 그런지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자, 먼저 범주형 자료 도수 분포표를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자료들이 있다고 해봅시다. 우리 이제 뒤에 가서 실습할 때 쓰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학년이 있습니다. 학년이 있으면 이 학년에 따라서 우리가 값을 이렇게 측정을 해야 되겠죠. 또는 성별, 분반, 학령, 요 세 개가 우리가 범주형 자료입니다. 성별은 남자, 여자, 남자, 여자 이렇게 돼 있고요. 분반은 우리가 A반, B반, A반, B반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학년은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돼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숫자가 들어와 있죠. 자, 그런데 이 숫자는 이 1번, 2번의 숫자가 아닙니다. 얘는 코드로 들어와서 1번은 A반, 2번은 B반을 의미합니다. 네. 근데 우리가 실제로 데이터 엑셀에는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학년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이렇게 코드로 정리가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실제로 텍스트 형태로 바로 이렇게 들어와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는 극히 드물고 대부분 다 이런 코드 형태로 들어옵니다. 우리가 뒤에 가서 실습을 해볼 텐데, 우리가 실습할 때는 이렇게 문자 형태로 들어오는 경우, 코드 형태로 들어오는 거를 다 해보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일단 요 하나만 값주고 해봅시다. 학년에 따라서. 자, 그러면 1학년은 우리가 21명 다 카운트를 하면 전체 102명입니다. 자, 그런데 1학년은 21명, 39명 이렇게 해서 카운트를 하죠. 자, 그래서 이렇게 각각의 그룹별로 몇 명인지를 카운트를 해서 빈도수로 정리하고, 자, 102명 중에 우리가 비율로 따지니까 퍼센테이지로 나오고, 요게 100%죠, 참. 100%. 얘도 100%입니다. 그죠? 100%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러면 21%, 38% 이렇게 퍼센테이지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누적 비율이 가끔 쓰이는 경우가 있는데, 이 누적 비율은 이 데이터 형태가 순서형 척도일 때, 남자, 여자일 때는 누적 비율을 안 씁니다. 근데 순서 형태를 쓸 때는 이렇게 많이 쓰는데, 왜 그러냐면 우리가 1학년 다음에 2학년이죠. 2학년 다음에 3학년 이렇게 올라갑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보고 싶을 때, 자, 우리 제 통계 수업을 듣는 사람들이 1학년, 2학년 미만, 즉 2학년 미만이 몇 명이나 될까? 보통 이렇게 누적해서 뭐뭐 이상 이하로 물어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순서형 척도일 때는. 자, 그럴 때 이거를 더해주고 또 이거를 더해주고 하기가 어렵죠. 자, 그래서 표로 이렇게 정리해주면 여기서 끊어주고 이렇게 끊어주고, 자, 그러면 2학년 미만은 59%입니다.
사망률 미만은 79%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도수분포표 중에서 특별하게 순서형 척도일 때는 우리가 누적 비율을 주로 누적 비율까지 우리가 포함해서 사용합니다. 자, 이럴 때 명목 척도일 때는 도수분포표로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 바그래프, 막대 그래프로 그래프를 그려줍니다. 자, 막대 그래프인데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이렇게 각 그룹별로 몇 명인지 카운트를 해도 되고 아니면 요 퍼센테이지를 써도 되고 이 두 가지를 다 씁니다. 자, 그래프를 그리는데 나중에 이 막대 그래프하고 히스토그램하고의 차이점도 좀 설명을 드릴게요. 대부분 다 막대기 형식으로 포함이 돼서 막대 그래프와 히스토그램을 헷갈려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는 막대 그래프, 나중에 수치형 자료일 때는 히스토그램을 설명하면서 그 차이점을 또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표만 그리면 되는데 왜 그래프를 그리는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는 표 외에 왜 그래프를 그릴까요? 자, 그래프는 인간이 지닌 시각적 인지 능력이 가장 뛰어납니다. 무슨 말이냐면 표로 그리는 것보다, 여러분들 표로 숫자로 이렇게 보여주는 것보다는 그림을 그려주면 한눈에 이게 높낮이가 보여지기 때문에 훨씬 더 이 표보다는 이 표가 의미하고 있는 내용을 좀 더 정확하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인지할 때는 표보다는 그래프가 더 인지력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많이 그려줘요. 그래서 그림을 먼저 그려주고 더 빨리 사람들한테 인지해 주려면 그 다음에 이 그래프의 디테일한 값을 보여주기 위해서 표로 정리합니다. 자, 그래프로 볼 때, 자, 여기 있는 값이 명확하게 안 보이죠. 뭐 40대 비슷하긴 한데 정확하게 안 보일 때 이 표를 보고 39%구나, 39명이구나, 또는 38%구나 정확하게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자료를 정리할 때는 그래프 플러스 표로 항상 같이 정리를 해줍니다. 대부분. 자, 그런데 이 그래프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거를 우리가 나쁘게 활용할 수가 있어요. 자,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 표가 왜 중요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나폴레옹의 원정을 그래프로 그려놓은 겁니다. 1868년에 그렸어요. 대단하죠. 자, 이 그래프가 우리가 나폴레옹의 병사 수가 어떻게 줄어들면서 움직이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한눈에 보여줄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요 색깔이 넓이가 병사 수입니다. 병사 수가 처음에 42만 2천 명을 갖고 출발을 했습니다. 나폴레옹이 러시아로 이제 러시아 원정을 가는 그 때입니다. 출발할 때 이렇게 되고요. 검은색은 돌아올 때를 의미합니다. 돌아올 때. 출발을 이렇게 해서 42만 2천 명이 출발을 했어요. 이탈 병사가 있습니다. 이탈을 했다는 거죠. 이만큼 이탈을 해서 점점 줄어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도착했을 때 10만 명이 줄었어요. 자, 여기서 이만큼 줄었죠. 그 다음에 이제 검은색은 돌아옵니다. 복귀 병사 수인데 돌아오면서 또 이탈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최종적으로 10,000명이 돌아왔습니다. 자, 이거를 보시면 이만큼의 그래프와 요 넓이 면적만 보더라도 이게 전체적으로 한눈에 여러분들이 딱 보시면 움직이면서 병사들이 엄청 줄어들면서 돌아올 때 거의 없어졌구나, 많이 죽었구나 한눈에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표로 막 정리하는 것보다 그림 하나를 딱 보면 여러분들이 한눈에 인식이 될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구나, 병사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구나 라는 거를 한눈에 볼 수 있죠. 그래서 표보다는 그래프가 좀 더 명확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눈에 우리가 전체를 이 나폴레옹 러시아 원정을 한눈에 딱 요약해서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자, 온도도 이렇게 나와 있어서요. 그래서 병사수, 온도, 이 온도를 가지고 같이 보면서 우리가 한눈에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 그래프가 아주 중요하다. 이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설명할 때는 그래프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도표가 있습니다. 나이팅게일의
로즈 다이어그램, 장미 도표라고 하는데요. 원도표를 우리가 조금 수정한 겁니다. 자, 나이팅게일이 1954년, 56년 크리미아 전쟁이 일어날 당시에 간호사로 파견이 돼서 병원에 갔습니다. 근데 살펴보니까 병원에서 전쟁에서 죽은 사람들보다 감염이 돼서 질병으로 감염해서 죽은 사람들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설명하고 싶은데 사람들이 잘 안 믿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잘 설명할까 그러다가 만든 게 이 장미 도표라는 겁니다. 로즈 다이어그램입니다. 자, 이게 여기서 나온 도표인데요. 여기 보시면 1854년부터 1855년 3월까지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원으로 그려가면서 이렇게 월별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자, 근데 자세히 보시면 레드가 부상입니다. 레드가 부상이고요. 즉 전쟁에서 싸우다가 죽은 사람들이죠. 근데 블루가 질병입니다. 질병은 병원에 와서 감염돼서 죽은 사람들의 숫자입니다. 자, 훨씬 더 빨간색보다 지금 파란색이 훨씬 더 많은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나이팅게일이 이 장미 도표를 이용을 해서 이 간단하게 이 부상과 질병을 도표로 이렇게 도표로 그려서 한눈에 보여줄 수 있게 만들어서 사람들을 이제 설득을 한 겁니다. 사람들이 딱 보니까 한눈에 인식을 했죠. 자, 그래서 이 사망 원인에 따라서 이 병원의 그 환경을, 근무 환경 또는 병원의 환경을 바꿔서 감염이 안 걸리게끔 만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얼마나 줄었는지를 보여주는 도표가 이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55년도 4월부터 그 다음 해까지 1년 동안 지냈을 때 이만큼 우리가 감소했다. 그 질병이 감소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감소해서 잘 살았는지, 얼마나 많이 그 질병으로 죽은 사람들이 감소했는지를 보여주는 이 그래프를 그려서 활용을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그래프들이 사람들의 한눈에 인식하기가 좋은데 이 그래프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올바른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이 있나요? 요걸 보시면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이 설명하는 그래프나 또는 신문이나 방송에서 나오는 그래프를 보더라도 이게 우리가 정확하게 그렸구나, 아니면 바이어스가 생겼구나, 뭔가를 잘못 하려고 하는구나, 이거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올바른 그래프를 모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거를 왜곡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의도적으로 왜곡시키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왜곡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똑같은 그래프입니다. 똑같은 그래프인데 이 그래프를 이렇게 확대를 해서 그립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왼쪽에 이 그래프는 원만한 것처럼 보이죠? 그죠? 그래프의 기울기가 이렇게 보이시죠? 근데 이 그래프를 요만큼만 딱 잘라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가파르게 상승한 것처럼 보입니다. 자, 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는 똑같은 그래프입니다. 똑같은 그래프인데 그래프를 표현할 때 확대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그릴 때 확대해서 많이 그려줍니다. 특히 엑셀이나 이런 거를 그릴 때 이 그래프의 내용을 정확하게 좀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프가 확대돼서 그려져요. 엑셀 자체에서. 자, 그런데 이 엑셀 자체를 그냥 그대로 사용하거나 하면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왜냐하면 이렇게 확대 그래프를 그려주게 되면 좀 왜곡돼서 그래프가 그려질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자면 이거는 지금 우리 그 임금 인상률인데, 임금 인상률을 왼쪽에 보면 임금이 천천히 오르는 것처럼 보이고 오른쪽을 보면 임금이 가파르게 올라간 것처럼 보여지죠. 자, 똑같은 그래프인데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쪽 그래프를 사람들한테 보여주면 임금이 급격하게 많이 올랐다라고 사람들이 인지를 하게 됩니다. 자, 왼쪽을 보여주게 되면 임금이 별로 잘 서서히 오는 것처럼 보여주죠. 그래서 원하는 목적에 따라서 이런 그래프를 그릴 수도 있고 이런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서 사람들한테 보여주면 왜곡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확하게 하려 그러면 항상
0부터 출발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도수 비율 퍼센티지가 0에서 출발하는지, 여기는 0이 없죠. 자, 그래서 이렇게 확대 해석해 주면 문제가 되고요. 0부터 출발을 해서 양쪽으로 우리가 움직이는 게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변수의 측정 단위가 표시가 돼야 됩니다. 이게 원인지 100만 원인지 또는 1000만 원인지 명확하게 들어가야 되겠죠. 이쪽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축에 측정 단위가 명확하게 표시가 돼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가장 중요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그릴 때는 명확하게 0부터 출발하고 있는지 이걸 꼭 같이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너무 값이 커서 0부터 출발하면 이 변화를 한눈에 보여주기가 어려운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죠? 실제로 그런 경우가 무지 많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확대 해석해 주는 경우가 필요한데요.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해주냐면 하나의 값만 그려주는 게 아니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상대 비율을 가지고 그래프를 그려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굳이 0이 아니더라도 서로 비슷한 두 개를 서로 비교해 가면서 그래프가 그려지기 때문에 이 축이 0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상대적으로는 비교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Y축이 0이 아닐 때는 이 비교되는 데이터를 두 가지를 동시에 서로 상대적 비교를 해가면서 설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0부터 출발해서 움직이는 게 더 일반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우리가 범죄형 자료 중에서 변수가 여러 개 있을 때입니다. 보통 두 개 있을 때입니다. 여러 개인데 두 개 정도까지가 가장 대표적으로 씁니다. 자, 그걸 우리가 컨틴전시 테이블, 분할표라고 하는데요. 또는 크로스 타블레이션이라고 부르죠. 혹시 엑셀을 사용하신 분들은 우리 엑셀에서 피벗 테이블을 돌려줍니다. X축, Y축을 해서 테이블을 두 개로 구분해서 나누죠. 피벗팅이라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때 쓰는 게 바로 이 크로스 타블레이션입니다. 그래서 변수가 이렇게 첫 번째 변수, 두 번째 변수 이렇게 있을 때 이 두 가지를 이렇게 하나로 합쳐서 이 값을 이렇게 쪼개서 우리가 보게 되죠. 엑셀에서는 이거를 우리가 피벗팅 한다라고 얘기를 해주고요. 통계에서는 요거를 우리가 이원 분할표로 만든다 또는 크로스 타블레이션 표로 만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비율을 표시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이 값들은 이렇게 전체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 보통 여러분들이 이 표를 그릴 때 여기에 퍼센테이지를 많이 표시를 같이 해주거든요. 그럴 때 이 퍼센테이지를 어떻게 우리가 하는지에 따라서 해석이 틀려지기 때문에 퍼센테이지를 어떻게 하는지가 중요하고요. 이거를 이용해서 분석하는 통계 분석 기법을 교차 분석 또는 카이스퀘어 분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거는 뒤에 가서 우리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먼저 교차 분석표, 즉 이원 분할표로 정리 요약하는 수준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그래프를 그릴 때 목적에 따라서 우리가 사전 실험 연구 설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코호트 연구라고 하고요. 또는 차이를 검증할 때. 그래서 보통 사전에 그룹을 이렇게 정해주고, 즉 여기서는 실험군, 대조군 정해주고요. 그 다음에 실험군에서 감기 발생이 있다, 없다. 또 대조군에 있다, 없다. 이렇게 해서 실험군과 대조군을 서로 비교 정리하기 위해서 합니다. 자, 나중에 이제 교차 분석에서도 또 설명을 드릴 텐데요. 자, 이렇게 우리가 할 때는 어떻게 정리를 해주냐면 퍼센테이지를 이렇게 해줍니다. 여기서의 요 개념. 왜냐하면 우리는 그룹을 이미 쪼갰기 때문에 실험군에서 실험군을 100으로 놓고 대조군을 100으로 놓고 이 실험군에서의 감기가 걸린 사람의 비율과 대조군에서의 감기가 걸린 사람의 이 비율의 차이를 가지고 우리가 뭔가 분석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이 비타민을 먹었을 때 감기가 덜 걸린다. 이거를 연구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물론 뒤에 카이스퀘어 분석을 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연구가 되겠지만은 그 전에 우리가 이런
이런 표를 가지고 정리할 때는 이렇게 해서 사전에 그룹을 먼저 나눠서 이 그룹 간의 이런 차이를 보고 싶다 그러면 요거를 100으로 놓고 이렇게 보는 게 좋습니다. 자, 왜 그러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만약에 실험군, 대조군이 여기는 50명, 50명 똑같지만 만약에 우리가 실험군을 170명으로 바꿨습니다. 자, 실험군을 더 많이 했어요. 여기가 100명이 늘어났어요. 자,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우리가 전체 퍼센테이지를 이렇게 놓거나 이렇게 놓고 보면 퍼센테이지가 여기가 더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자, 여기서 87%로 바뀝니다. 뭐냐면 우리는 실험군 전체를 보고 싶은데 실험군의 데이터가 증가하면 이 자료 수에 따라서 퍼센테이지가 바뀌게 돼요. 그죠? 자, 그런데 우리는 실험군에서 감기가 걸린 사람의 비율을 보고 싶은 거예요. 이 데이터에 상관없이. 자,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 17명의 34%인데 자, 여기 500명으로 들어가서 170명으로 늘어도 이렇게 비율을 따져보면 똑같이 34%가 나옵니다. 즉, 실험군의 데이터의 변화에 상관없이 실험군 전체의 비율만 갖고 따지기 때문에 이렇게 로우를 중심으로 해서 퍼센테이지가 나와야 되겠죠. 그래야지 실험군의 데이터 수에 따라서 변화가 없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이런 목적으로 결국은 우리가 사전에 어떤 실험을 했을 때 그럴 때는 실험군에서의 퍼센테이지, 대조군에서의 퍼센테이지를 가지고 이렇게 사전에 그룹으로 쪼개서 이렇게 분석하고 싶을 경우에는 이렇게 로우를 기준으로 해서 퍼센테이지를 이렇게 해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오지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겠죠.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룹을 쪼개서 사전에 이렇게 쪼개는 것보다는 대부분의 경우 여러분들이 우리가 분석할 때는 사후 설계 분할표 또는 사례 대조 연구를 해야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가 흡연에 따라서 폐암이 얼마나 걸리는지를 보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폐암을 연구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담배를 피는 사람, 안 피는 사람 이렇게 나눌 수가 없겠죠. 그죠? 그래서 사전에 우리가 흡연을 시키고 흡연을 안 시키고 이렇게 하면은 일률적으로 도덕적으로 문제가 돼서 이거는 실험을 못 합니다. 허가가 안 납니다. 그죠? 당연히. 근데 우리는 거꾸로 알고 싶어요.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폐암에 걸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얼마나 흡연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거꾸로 우리가 유추를 하면 되죠. 그걸 우리가 사후 원인 결과를 밝혀낸다 그래서 사후 설계라고 합니다. 자,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전체 퍼센테이지를 우리가 가지고 전체 퍼센테이지, 전체 데이터에 퍼센테이지를 이렇게 표시해 주는 게 훨씬 더 유용하게 우리가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럴 때는 우리가 독립성 검정이라고 하고 전체적으로 전체 자료 수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분석을 해주게 되는 이 방법을 우리가 쓰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래프를 그려줄 때는 자, 이렇게 띄어서 그래프를 그려줄 수도 있고요. 전체를 그래프로 그려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가지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우리가 일별량일 때, 이별량일 때 범주형 자료를 어떻게 요약 정리하는지, 표로 정리하고 그래프로 정리하는지를 우리가 해봤는데요. 그러면 우리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